반갑습니다. 와룡봉수입니다. 자,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내용은요, 과연 지금 이제 최근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공매도 금지, 요게 해제되면 과연 주가가 떨어질까요? 아니면 뭐 그대로 유지가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이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무료방, 그러니까 저희 카톡 무료방과 이 카페가 나옵니다. 카페하고 무료방이 나오는데요. 요 부분 이제 밑에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카페로 들어오시게 되고, 요 카페 들어오시면 요게 있습니다. 요걸 클릭하시게 되면 비번 누르라고 나오는데요. 비번은 7890입니다. 현재 여러분들 지금 인원이 다 차 있어서 바로 들어오실 수는 없는 상태인데, 지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일단 조만간 되는 대로 조금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하루에도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니까 그 상황을 이용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좀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과연 공매도가 해제가 된다면 주가가 떨어질까요? 어제 그저께 나온 얘기들, 주말 동안 나온 얘기들 보면 여당에서도 금지 해제를 연장해야 한다.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 이제 이 부분들이 얘기가 지금 뭐 당론으로 뭐 정안이 많이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고요. 지난주에 공청회도 있었었죠. 자, 그 부분들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공매도란 네이버 형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주식을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데요. 갖고 있지 않은데 A라는 주식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주식을 증권사에서 빌립니다. 증권사에서 빌려서 매도를 해요. 매도를 해서 주식이 쭉 만약에 떨어졌다, 실제로 쭉 이렇게 쭉 떨어지게 되면, 내가 만약에 100주를 빌렸잖아요. 100주를 빌렸으면, 예를 들어 10,000원에 100주를 빌렸으면 100만 원이잖아요. 100만 원어치를 빌렸는데 만약에 얘가 5,0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가격이 5,000원으로 떨어지면 나는 100주만 갚으면 되거든요. 처음에 이 100만 원이 필요하잖아요. 이 만원짜리의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100만 원이 필요한데, 나중에 내가 갚을 때는 50만 원만 갚으면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5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공매도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주식이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식은 올라야만 벌 수 있잖아요. 수익을 낼 수 있잖아요. 반대로 떨어져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선물인데, 주식에서, 현물 쪽에서 떨어져도 수익을 낼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일종의 해치 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공매도라는 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공매도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일단 한번 공매도의 장단점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공매도의 장점, 효용성이라고 한다면, 주가가 과열됐을 때, 이제 묻지마 투자식으로 해서 막 올라갈 때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거품 방지. 어느 정도 그 기업의 가치가 요만큼인데 지금 이만큼까지 올랐어.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한 거품을 빼줘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죠. 왜? 이 거품이 빠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 이 위에서 산 사람들은 진짜 손해를 크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무한정 올라간다고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걸 어느 시점이 무한정 올라갈 시점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게 있고요. 소위 얘기하는 시장 조성자라고 하는 그 주체들에 의한 유동성 공급 수단 중에 하나로 작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도 시장 조성자들에 의한 공매도는 있죠. 그러니까 지금 공매도 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현재도 이들에 의한 공매도인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들이 우리가 어떤 종목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종목들의 호가창이 이렇게 쭉 있을 때 시장가로 빡 내려찍게 되면 이 호가 공백이 생기잖아요. 호가 공백이 생겼는데 조금 있으면 착착착착 갖다 잽니다. 그 갖다 재는 사람들이 개인들이 재는 경우들도 있지만 시장 조성자들이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주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변동성을 많이 줄여주는 거죠. 호가 공백이 많이 생기게 되면 사실 불안하잖아요, 굉장히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들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 공매도라는 게 어떤 기업들의 또는 시장의 적절한 가치를 조절해 줄 수 있는 상당히 긍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 특히 이제 선진국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국가들은 공매도를 모두 다 인정하고 있죠. 정당한 투자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치 수단으로 보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우리 시장 같은 경우가, 내수 시장이 원체 적지 않습니까? 너무 원체 적은 상태에서 우리는, 뭐, 지하자원도 없고요. 뭐, 진짜, 원료 수입해서 제품 만들어갖고 내다 파는 가공무역 아니고는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외인들의 자본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구조적으로 외인들의 자금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자금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기 때문에 외인들이 우리 증시에 들어오게 하기 위한 유인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사실에 부합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반대로 공매도의 폐해를 보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이미 기울어져 있는 운동장이라는 거죠.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기관과 외인들은 여기 위에 있고요. 더군다나 이들은 우리 일반 개인들보다 정보가 훨씬 더 많고 빠르잖아요. 그런 상태인데 거기에다 대놓고 제도적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왜? 이들은 공매도를 할 수 있고 개인들은 공매도가 거의 안 되니까. 이미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면 이들은 떨어질 거라고 예상되는 종목의 공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반면 개인은 매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불리하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매도라는 것 자체는 기존에 지금 기관 투자자들도 그렇고 외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들의 전용 수익 창구로 인식이 돼 있어요. 어느 정도는. 지금 공매도 금지를 해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기관 쪽에 계시는 분들, 증권사 쪽에 계시는 분들, 이분들 뭐 물론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닌데 상당수 분들은 이렇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없어졌잖아요. 이게 없어지니까 최근에 보면 외인들, 기관들 그렇게 내다 파는데 개인들이 받쳐가지고 증시를 올린단 말이죠. 이거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뭐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던 애들이 우리가 팔면 떨어져야 되고 떨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밑에서 사서 또 올랐을 때 팔아야 우리는 위아래로 수익을 볼 수 있는데 이거 우리가 팔았는데 소위 얘기하는 털리는 상황이 나온다라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나오니까 그걸 인정 못하는 거죠. 또 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 가장 큰 문제 이 두 가지입니다. 공매도 세력들이 불법이나 탈법적으로 공매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고 이에 대한 어떤 제재가 너무 약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미국 같은 경우 뭐 20년형인가 그렇죠? 벌금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너무 솜방망이잖아요. 아유 뭐 내가 불법으로 몇천억 해먹고 몇천만 원 뭐 또는 몇억 내면 되지 벌금으로. 그래도 뭐 엄청나게 버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무차입 공매도라든지 업팅룰 위반이라든지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실제 문제가. 공매도 자체가 문제라는 게 아니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증시가 최근에 그렇다면 상승했던 이유가 뭘까요? 공매도 부활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보면 증시 거품이 지금 엄청나다. 최근 우리나라 이 증시의 상승률이 상당히 크다. 세계 2위라고 지금 나왔잖아요. 최근 상승률 세계 2위입니다. 세계 2위인데 이 부분이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거품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유인 수단이 지금 필요한데 외국인들이 계속 나가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면 우리나라만 올랐나요? 우리가 지금 세계 2위만큼 올랐다고는 하지만 지난 10년간을 놓고 보죠.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상승률이 얼마나 됐냐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이 그만큼 모자라서 안 올랐습니까? 물론 ROE는 우리가 지금 좀 선진국에 비해서 부족한 거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가기가 어려웠다라는 부분 맞는데 그 논리로 똑같이 따지면 걔네들이 미국이라든지 다른 선진국들이 그만큼 상승을 했었을 때 우리가 여기서 놀고 있었다라는 이 부분이 이 거품 논리 이것만 가지고 이 설명이 되느냐는 거죠. 특히나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이 하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상승 배경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사상 최대의 부양책들이 있었잖아요. 계속해서. 이로 인해서 막대한 유동성이 발생을 했죠. 더군다나 여기에다 우리나라는 우리 주식시장 이 자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저금리와 강력한 부동산 대책 이 부분이 다른 나라에 없던 요 내용이잖아요. 요게.
이게 이제 증시 쪽으로 넘어오면서 소위 얘기하는 동학개미가 출현을 했고, 현재 예탁금이 50조 이상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외인이나 기관들이 우리가 팔면 떨어져야 되는데 왜 올라가? 와, 이건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죠. 니네가 감히,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팔았는데 올린다고?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공매도 금지가 해제되면 주가가 진짜 떨어질까요? 제가 봤을 때는 당근 바다 말밥입니다. 캐롯입니다. 당연히 떨어집니다. 왜? 벌써부터 지난주 개인들 매수세가 조금 줄었어요. 지난주부터. 왜?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서서히 준비하는 거죠. 다음 주 되면 더 빠질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뉴스가 지금 뭐 새롭게 그 연장을 추진한다라는 쪽에 얘기가 나와서 연장이 된다라고 하면 안 떨어질 수 있겠죠. 연장이 된다라는 그게 확신이 어느 정도 강해지면 개인들 계속해서 유지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요번에 공매도 금지 해제가 9월 15일 날 될 거야라는 게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바치고 있던 개미들 예탁금 다 빠지겠죠. 쭉쭉 빠질 겁니다. 왜? 개인들은 모래알 조직력이거든요. 겁나거든요. 기관들이나 외인들하고 붙어가지고 공매도까지 있는 상태에서 붙어서 이길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VIP방에 제가 따로 제가 3월인가 4월 달에 이 강의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개인들이 나중에 지금 막 개인들이 받쳐주고 있는데 내년 이맘때 봅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못 이깁니다. 아마 제가 그 당시에 표현을 해드릴 때 뭐라고 했냐면 외인이나 기관들이 개인들이 쫙 들어왔던 이 자금들을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빨대로 쪽쪽 빨아먹을 겁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못 이깁니다. 개인들이 일단 겁나가지고 공매도 금지 해제된다 그러면 겁나가지고 일단 지금 들어와 있던 자금들도 예탁금 빠져나갈 거고 지금 투자했던 개인들도 다 일단은 팔고 관망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다 대놓고 기관이나 외인들 지금 많이 올라왔으니까 공매도 때리기 시작을 하면 방법 없습니다. 그건. 그땐 방법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보는 시각에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품을 뺀다는 명분으로 중소형주들은 완전 갖고 놀겠죠. 완전히. 이로 인해서 오히려 시장 왜곡이 나타날 거고 교란이 나타날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대형주들은 그나마 덜할 거예요. 중소형주들이 엄청나겠죠. 그러지 않아도 변동성이 큰 이 종목들이니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이거든요. 결국 바치고 있던 개인 투자자들 다 빠져나가면 그러면 역대 최고의 거래 대금 이거 다 없어질 거고요. 다시 정말 힘든 구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못 이깁니다. 개인들이 기관이나 외인들. 그냥 단순하게 붙어서는 못 이깁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공매도 폐지 외에는 대안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됩니다. 지금 공매도를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논리 중에 하나가 선진국들 다 아무도 안 하고 있지 않느냐지 않습니까? 이게 선진국들은 다른 나라 다 하고 있는, 특히나 잘 사는 선진국들이 다 하고 있는 건데 왜 우리만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논리인데 정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죠. 정말 필요할 때는 남 따라가고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판단 들면 남을 따라가는 거고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들을 꼭 따라갈 필요 있어 우리만의 자체적인 독자적인 뭔가를 해봐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진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 상황인 거죠. 우리 한국 시장의 한국 주식시장의 특성을 파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긴 기간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또는 제가 무방에서나 그 외 다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식이 틀렸다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드렸어요. 이 부분들이. 근데 예를 들어 그들이 좋아하는 선진국들의 증시 특히 이제 미국 증시를 한번 보자고요. 미국 증시에서는 단타나 스캘핑이 많습니까? 단기 투자가 많나요? 미국은 단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나온 이익금이 소득세로 들어가잖아요. 세잖아요, 세금이. 근데 반대로 중장기 투자를 하면 세금을 확 낮출 수가 있죠. 중장기 투자로 수익을 낼 경우에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중장기 투자든 단타든 스캘핑이든 전부 세금이 다 똑같이 지금은 없는 상태인데 나중에 이제 다 부과를 한다 그러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이것만 계속해서 유도하는 것밖에 더 되냐는 거죠. 이걸 못하게 막아놓으면, 예를 들어서 못하게 막는다는 표현이 제가 좀 과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줄일 수 있게 만들고 오히려 중장기 투자자들에 대한 혜택을 강화시켜주게 되면 변동성이 확실히 줄어들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15% 상하 플러스 마이너스 15% 이 상하가 범위 내에서 지금 30%로 확장이 됐잖아요. 그만큼 조금 발전을 했다는 얘기죠. 반대로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상한가 제도가 없죠. 그래도 크게 문제 안 되죠. 그들은 이런 게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이들이 많이 없으니까, 교란이 많이 안 일어나니까. 그렇다고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확실히 문제가 될 만큼 심하지는 않으니까. 근데 이게 있는 상태에서, 이게 활성화돼 있고 굉장히 강화돼 있는 시장에서 공매도를 한다? 그럼 그들에 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루머 같은 거 하나 딱 터트려 가지고 이걸로 공매도 지금까지 많이 당해봤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 공매도들과 전쟁을 한 대표분들도 계시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이런 특성 파악 안 하고 무조건 외국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돼. 이건 말도 안 되는, 정말 참 좋은 소리를 하기가 어려운 얘기인 거죠. 지난 10년간 우리 박스피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플이 세계 8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계 국가들별로 봤을 때 GDP 8위 국가의 GDP와 애플의 시총이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 삼성전자가 애플보다 그렇게 모자란가요? 우리 시장 전체 다 합쳐도 애플 시총만큼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들이 거품이든지 우리가 정말 바보 멍충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외국의 사례를 보는 거죠. 대형주나 우량주에만 공매도를 한정해서 허용하는 거죠. 꼭 필요하다면, 정말 꼭 필요하다면 여기다 이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거고, 아니면 개인들도 똑같은 운동장 만들어 주든지요. 정말 100% 동등한 조건에서 공매도를 허용하게 된다면 개인이 확실히 불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리해요. 근데 이건 반대할 명분은 없습니다. 분명한 건. 똑같은 조건에서 한다면. 근데 똑같은 조건이 안 된다라는 게 문제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3개월, 6개월 연장했다. 그러면 3개월, 6개월 뒤에는 어떻게 할 건데요? 단순하게 연장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어떤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공매도를 허용하게 되면 시장 교란될 거예요. 아무나 다 공매도를 막 하게 되면. 근데 그 혼란 과정도 일정 정도 필요하겠죠. 나중에는 순화가 될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맞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이게 그 과도기적 상황에서 이게 조금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오늘 주제에서 공매도 금지가 해제되면 주가가 떨어질까?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보는 시각에선 거의 100%입니다. 지금 개인이 올렸던 시장이니까 다 빠져나갈 거라고 봅니다, 상당수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정책 입안자분들도 진짜 단순하게 비교하지 마시고 조금 전체적으로 왜 상승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 시장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랬을 때 외국과 똑같이 자꾸 비교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신중하게 정책을 좀 결정을 해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